네, 안녕하세요. 성장생 꿈이 송경입니다. 오늘 피파리 조아영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레이 달리오의 이제 원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조아영 대표님께서 아주 되게 이해하기 쉽게 해독을 정말 잘해주셨어요. 사실 이 원칙이라는 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또 PCM 추천 도서이기도 하고 MF 제가 또 따로 하고 있는 MF 케어 독서 모임에서도 한 적이 있고요. 그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할 때마다 늘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읽을 때 굉장히 딱딱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한 20장 가까이 되는 책을 이제 읽으라고 공지를 해주셨어요. 제가 읽을 때에는 이해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표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모든 그 챕터가 다 이거를 표현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좀 적용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골라서 저의 사례 이런 것들이랑 좀 적용을 해서 오늘은 좀 오늘은 제가 이제 발표 지목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유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진화라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진화라는 게 사실 그 전에 제가 알았던 진화는 되게 사뭇 달랐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책에서 나오는 진화에 대한 뜻은 가장 위대한 성취 혹은 보상이다. 그리고 첫 번째, 사실 오늘 굉장한 새로운 발견은 뭐냐면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이 진화랑 연관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이 선택을 할 때 나한테 이익이 추구가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심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게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늘 알승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은 가볍게 목적은 진지하게, 무언가를 의사결정을 할 때, 그리고 어떤가를 원칙을 세울 때 딱 늘 똑같으셨어요. 가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 것들이 원칙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제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심플해지고 또 명확해지는 어떤 그런 대표님만의 원칙이 있었던 거구나 라고 좀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에는 이것이 내가 진화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익이 추구가 되고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플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좀 의사결정이 조금 힘든데, 근데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는다면 굉장히 심플하게 그리고 또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또 새로운 발견은요. 이 진화를 막는 거는 어설픈 개입이라고 해요. 사실 근데 이 어설픈 개입이 자격 조건이 미달된 사람이 어설픈 개입을 하게 되면 정말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상황인데, 그것을 결국은 막는 그런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설픈 개입이 정말
굉장히 최악의 상태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진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어설픈 개입이라는 게 이 진화의 커다란 장벽일 수 있구나 라는 걸 오늘 또 하나 또 새로운 거를 또 발견하고 또 배워가는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노트도 많이 하고요. 정말 신기한 건 알스간 대표님과 조아영 대표님이 두 분이 부부세요. 부부인데 되게 두 분 다 굉장히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또 이제 알스간 대표님은 조금 더 뭐랄까요, 표현력이 있어서 굉장히 한국말인데 이게 한국말인가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면 철학적인 그런 느낌이고, 조아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쏙쏙 들어오게 사람이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한테는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또 그 관점을 눈깔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눈깔을 넣다 뺐다 갈아 꼈다 이렇게 어떤 그런 유연성에 비유를 해주셨고, 관점을 그렇게 눈깔에 비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관점이라는 거의 중요성은 워낙에 뭐 예전에도 그 PCM 추천도서에 관점을 디자인하라 뭐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PCM에 들어와서 이 관점이라는 단어도 새로 알게 되었고요. 창피한 얘기지만 관점, 그러니까 이걸 물건 하나를 바라볼 때 그냥 이거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양한 각도로 아우러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항상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박스 밖에 나와서 생각을 하라고.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그 동전의 양면성처럼, 심지어 또 하나를 추가하셨잖아요. 앞, 뒤, 엣지까지. 이거를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대부분의 대중인들은 그냥 이거 하나만 보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비고 닭대가리고 똥멍충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보더라도, 그리고 하나의 문제, 어떤 그런, 그쵸? 하나의 사건을 보더라도 그거에 대한 깊은 뿌리를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저도 당장 생긴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도 일반 대중처럼 똑같이 그 하나의 문제 때문에 감정이 오르고 그냥 그 하나의 문제로 바라보게 돼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저는 교육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거를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어떤 관점, 말 그대로 이 눈깔이 그래도 예전에 그냥 하나 보는 눈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이거를 좀 애쓰는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조금은 인지를 조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른 눈깔로 조금 보려고 애쓰는 거, 요런 부분들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바로 즉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 당시에 그걸 알아차려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태도를 보였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조금은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의 뿌리는 뭘까라고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최근에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감사한 건 그렇게라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조금씩 생기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이 관점이라는 거의 중요성이 우리의 심리를 바꾸게 해주고요. 우리의 또 말발을 바꾸게 해주고요. 우리가 또 행동을 바꿀 수 있게 해주고요. 그로 인해서 결과까지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관점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오늘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보고 바뀌길 바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이것 또한 늘 강조하시고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정말 신기한 건 이런 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런 책, 저 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성경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연결이 되고 또 확인이 되어진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평범한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화를 한다는 거는 내가 성장하고 또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용기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 여기 보면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용기 또한 결국은 내가 선택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화를 하기 위해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용기 또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오늘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좋았던 부분은, 우리가 사실 본업, 이 본업이라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사실 이게 조금은 난해하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사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첫 번째 유튜브,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전자를 남기는 거, 보존하는 거라고 해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이야 라고 전혀 지금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PCM이라는 교육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깨닫기까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어떻게 보면 콜드콜이라는 미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잠깐 한동안 머물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기간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런 콜드콜이라는 미끼로 사람들이 쉽게 다가왔다가 이 푸시라는 엄청난 시스템에 화들짝 놀래서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도 발을 담갔다가 어느 정도 마케팅이 잘 돼서, 거품이 잘 돼서, 포장이 잘 돼서, 그렇게 본인이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결국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결국에 내가 정말로 얻어야 할, 배워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못 배우고 나간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걸 오늘 수업을 통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아이선 대표님이 우량주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방주를 탄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왜냐면 아이선 대표님은 그만큼 믿음이 있으셨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과감하게 그런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그거 하나는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노아방주에 탔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떤
무의식적으로 저는 그냥 이게 운이 좋은 사람이고 이런 분이 나한테 귀인이다라는 건 그때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왜 와서 아마 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게 왜 유튜브가 본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유전자를 남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참 좀 제 생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조금 더 같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왜 그토록 이게 끝점이 교육 사업이고 왜 메신저 사업인지 전혀 갈피를 못 잡았었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을 파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명단에 한계 때문에 들어왔는데 끝점이 메신저고 교육 사업이라니 이건 뭐지? 갈피를 못 잡았었는데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PCN 교육에 머물렀던 건 아니지만 다시 컴백해서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조금씩 알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유튜브라는 것도 결국엔 당장의 눈앞에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BTG 유튜브를 해요. 이게 저도 지금 이렇게 화면을 켜고 어떤 뭐도 없이 원고도 없이 그냥 저의 생각을 아직은 서투를 수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나눔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이 과정들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그럴 수 있잖아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저렇게 그냥 꾸준히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실험을 하고 이 상황을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이익이 없는 곳에 이익이 있고 늘 말씀하셨던 바보지혜로 이렇게 언젠가는 풍선 효과가 어디에서는 터지겠지, 어디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남기는 것, 보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문제와 부딪히면서 살아요. 그리고 의사 결정을 하면서 늘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밥을 먹을지 말지, 뭘 먹을지, 오늘은 어떻게 운동을 갈지 안 갈지, 등등 마트에 가서도 뭘 살지, 이런 사소한 것들의 의사결정과 그리고 늘 우리는 문제를 달고 살고 늘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것들을 내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인 제가 배워서 그래도 좀 성숙한 사람으로 좀 발전을, 그러니까 진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숙한 사람으로 진화가 돼서 그것들을 내 가족한테 먼저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가족,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알려주면서 그 유전자를 보호를 하는 거죠. 이거를 저는 정말 이렇게 무릎을 탁 쳤던 게 뭐냐면, 이거를 아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저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내가 이런 거를 알고 죽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우리는 오늘 예를 들어서 그런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데 경험과 그냥 어떤 건물, 그러니까 너가 조금 힘들더라도 어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아이가 분명히 얻는 게 있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아니면 그냥 어떻게 심플하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누가 봐도
아니, 돈을 준다는 건 되게 심플하게 편안한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려운 선택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을 주고 이 어려운 이런 과정들을 안 겪을 수 있게 해줘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예전에 꼬치 사장님과 미팅을 할 때 처음 방문이었는데, 따님이 계셨는데, 조금 지금 상황과 약간 사례가 좀 연관이 돼서 좀 나눠볼까 해요. 뭐냐면, 임신을 하셨고 출산 앞두고 있는데 이제 카드 값이 오버가 돼서 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출산 준비로 하다 보니 사실 출산을 준비할 때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좀 돈이 의외로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본인의 이제 위치에 맞게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뭐 중고 나라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는 뭐 이제 개개인의 사정이니까. 근데 이제 그 따님이 몇백 정도 카드 값이 밀려서 그거를 지금 지출할 수가 없고, 근데 따님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카드를 자르겠다고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따님이 의사결정이 정말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빚이 이만큼 생겼고 내가 지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일단 내가 이 카드를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정말 그 사장님이 어설픈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 돈을 딸한테 어차피 내가 명목은 좋아요. 어차피 너가 출산을 하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의 돈을 주려고 했으니 이걸로 퉁치자. 뭐 이렇게 명목은 좋지만 저는 그거를 듣고 이거는 좀 아니다 싶었어요. 네. 저는 거기에서 더 세기밖에 얘기를 못했지만 저는 솔직히 그 따님이 되게 지혜로운 분이고 그 따님의 의사결정이 정말 되게 어떻게 그렇게 따님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셨을까요? 라고 저는 따님이 정말 굉장한 그 의사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따님의 편을 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런 어설픈 개입이 과연 이 따님한테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아니다 싶었던 그런 경우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사례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유전자를 잘 남기는 거, 진화할 수 있는 그 아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 궤도로 아이도 같이 그렇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본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본업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부분 1차적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대중들의 생각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제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더라면 똑같이 그 사장님이 생각했던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틀어서 생각해 볼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엄마니까, 부모니까, 그냥 아이가 지금 카드를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정말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또 배운 사람이잖아요. 또 남다른 눈깔, 관점을 가지신 알스간 대표님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더 나아가서 조금은 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었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거를 다 전달을 해드리기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심플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진화에 대한 부분을 저는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었고요.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이 관점을 예전에는 알았지만 그래 그냥 관점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관점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